자, 첫 번째 아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우리 충북 청주에서 사연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2명의 아이 검사 결과입니다. 남매입니다. 남매래요. 초등학교 6학년 오빠 검사하러 왔다가 둘째 괜히 따라와가지고 동생까지 검사를 하게 됐는가 봐요. 둘째인 초등학교 2학년 여동생도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가지고 금요일에 다시 상담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본부장님께 상담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는 어릴 때 책을 좀 읽었대요. 책을 좀 읽었는데 요즘은 책을 잘 읽지 않는다라고 했고, 책을 안 읽는다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재미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읽을 시간이 없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했고, 본다고 해도 만화책류를 본다고 합니다. 만화책류를 본다라는 것은 어려운 글밥을 읽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림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고로 이 아이는 문해력이 좋다, 그렇지 않다,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고민이라고 해서 우리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머니. 특이사항은 아이가 과학 과목은 어려워한다. 과학 과목은 뭐예요? 비문학이잖아요. 학습은 비문학과 절대적으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부가 조금 힘든 친구들은 비문학을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 과목은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검사를 편안히 침착하게 해보라고 했는데 잘 해보려고 너무 진지하게 임했던 건지 원래 읽기가 늦은 건지 예상했던 것보다 분당 글자 수가 저조했습니다. 첫 지문이 13분 나왔대요.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은 19분 정도 나왔고 계속 지금 길어지죠.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힘들더라.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집중에 또 집중. 문자에 대한 집착을 해도 좀 힘들었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세 번째 지문에는 힘들었는지 7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반토막 이상을 내버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로기 상태, 거의 이제 집중력 자체가 완전히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부분도 10분대를 넘었었다면 이 아이의 분당 글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262자가 나와 있는데 저보다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나마 빨리 그냥 포기를 세 번째 지문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262자가 나왔던 거예요. 왜? 분당 글자 수가 넓어져 버렸잖아요. 건성 읽기가 됐으니까. 자, 7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분당 글자 수도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좀 걸려서요.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마지막 지문에서 빨리 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분당 글자 수가 평균치가 아니고 예상됐던 것보다 저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 아이가 15분, 17분 이렇게 읽었다 그러면 저 아이는 200자 언저리에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지문에서는 어때요? 빨리 읽어버렸잖아요.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했기 때문에 저 정도 분당 글자 수가 더 올라갔던 겁니다. 자, 동생은 3개의 지문을 각각 일정하게 10분 정도 읽었습니다. 동생과 나이 차이가 4살이나 나는데 분당 글자 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엄마의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잘 오셨어요. 이게 시간이 만약에 지나가고 이걸 계속해서 감췄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 오셨다라는 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둘 다 1레벨이라고 되어서요. 초6 검사 채점 시에 너무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채점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게 레벨 선정에 영향을 준 것도 궁금합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지 나온 대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예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100% 만점, 200점 만점에 자 퍼센테이지로 환산해서 55%가 나왔습니다. 55%면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죠. 어떤 학년이든지 간에 50% 이상 나왔으면 독서 이해도가 50% 이상 나왔으면 해보려고 집중했다. 다만 문해력이 높다, 중간이다, 낮다 이런 정도로 판단하는 게 맞는데 50% 이상 정도의 독서 이해도가 나왔다면 정상적으로 내가 풀려고 임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제가 늘 강조하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사춘기에 적용될 수 있는
그 학년들, 이 아이들이 현저하게 뭐 30%, 40% 이런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분노 표출로 인해서 그냥 대충 공부 잘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문제를 제대로 안 읽고 건성 있게 해서 푸는 아이들도 실제로 있긴 있어요. 5학년 이상 중에. 다만 50% 이상이 나왔다면 모든 학년을 막론하고 정상적으로 이 아이가 해보려고 했다. 단지 잘한다 못한다의 차이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도 어때요? 정상적으로 임했다 그렇지 않았다? 임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분당 글자 수가 262자 음독 숙성 부분에 해당됩니다. 음독 숙성은 어떤 교과서, 몇 학년의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교과서 정도 또는 2학년 교과서 정도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입니다. 그럼 초등학교 6학년의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낱말 정도, 500에서 750자. 이 낱말 정도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의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최소한 500자에서 분당 600자 정도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문해력이 분당 글자 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기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독서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262자. 어떤 상태? 천천히 읽는 상태.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에서는 10분대를 다 기록해서요. 15분 언저리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세 번째 지문에서는 이 아이가 뭐가 떨어졌다? 집중력이 현저하게 이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지문 자체가 이제 이해하기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기 상태에 거의 몰려갔더라. 그래서 7분대가 나왔다라는 것은 거의 그냥 건성 읽기 식으로 이렇게 쓱 지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의 읽기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처럼 15분 정도의 어떤 내외의 분당 글자 수가 나왔다면 저 아이의 분당 글자 평균 분당 글자 수는 262자가 아니라 200자 내외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는 7분대로 확 줄어들었죠. 그것은 뭐냐면 저 아이 분당 글자 수를 이제 조금 더 올릴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저 아이는 실제로 독서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까 엄마가 주장하셨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책을 좀 읽었대요. 그러면 그 아이가 과거에 책을 읽었다면 이렇게 반문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읽긴 읽었는데 이 아이는 독서 자체를 재밌게 즐거움의 어떤 대상,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즐거움의 대상으로서 책을 읽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과제처럼 학습처럼 진행하는 독서들이 있죠. 꼼꼼하게 읽고 제대로 읽고 정확하게 읽는 형태로 읽어왔던 아이입니다.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모든 책 자체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엄마한테 설명 하나 해줘야 될 게 있죠. 학습과 독서의 차이. 학습은 우리가 몇 점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 만점, 100점에 가까울수록 그 결과 중심이 바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책을 우리가 100%다 이해할 자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아이들에게 주문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제대로 읽어라. 정확하게 읽어. 꼼꼼하게 읽어. 바로 이 아이가 만약에 책을 읽었다면 그런 형태로 책을 읽었던 거예요. 학습처럼 과제처럼 늘 책이라는 것은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 아이가 과거에 책을 읽어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대상 자체가 어때요? 어려움의 대상이에요? 아니면 쉬움의 대상이에요? 절대적으로 이 아이는 과제처럼 너무 힘들었던 대상 중에 하나였었던 거죠. 이 아이는 책을 본인 스스로 즐거움의 대상으로서 읽었던 아이는 절대 아니라는 것. 다만 누군가에 의해서 읽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피동형 상태에서 이해를 하면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저 주장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읽어야 될 어떤 책들이 읽는 책들이 학습 만화 위주래요. 왜 학습 만화 위주로 읽겠어요? 우리가 지문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림을 통해서라도 그냥 이해하면서 쓱 지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려운 지문을 본다 안 본다? 어려운 글밥 자체를 점점 멀리하는 상태. 그러면 학습은 무엇과 어떤 장르와 연결이 돼 있어요? 바로 비문학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비문학서를 이해를 못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그거 어불성설이에요. 말 맞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아이들이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움을 갖출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점점 이제 과목 형태가 어떤 형태로 돌아가냐면 이해의 형태보다는 암기 형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해보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냥 노력을 통해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겨우겨우 점수 유지하는 그런 전과목 형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형적인 아이예요. 이 아이는 이 테스트를 정상적으로 해보려고 했다 그렇지 않았다 한 거예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으려고 문자에 대해 제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문자에 대한 집착을 보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안 틀리려고. 왜 안 틀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뭔가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거예요. 피드백이 돌아오는 거예요. 야! 너 왜 이 점수가 요 따위야? 뭐 이런 거. 그거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게 성질이 나니까 더 잘하려고, 더 점수 하나라 더 맞아보려고 발부등을 치는 거예요. 뭔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자기가 그냥 잘해보고 싶은 거야. 지기 싫은 거야.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아이는 종합적으로 본다면 독서의 능력이 있다라고 절대 볼 수가 없다. 다만 독서를 했다 하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학습화된 시키니까 하는 과제형의 독서 형태는 있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절대적으로 정상적인 자기 본인 스스로 능동적인 재밌는 즐거움의 대상으로서의 독서는 없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학습 상태도 저 상태로 놔두게 되면 어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굉장히 이제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친구도 전형적인 어떤 노력을 많이 기해야 되지만 분당 글자 수와 독서 이해도율을 이렇게 대비해 보면 한계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어요. 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지하고 지금은 엄마가 자신의 잘못을 다 이렇게 노출을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머니한테 핀잔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잘 왔습니다. 6학년이니까 지금 이제 겨울방학 때 집중 독서를 조금 통해서 책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쉬움의 대상이었구나. 이렇게 즐거움의 대상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시간을 좀 늘려야 돼요. 겨울방학 동안 이걸 상담을 포커스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당장에 뭐 2타임 이런 게 아니고 겨울방학 들어가는 순간 최소 3타임에서 4타임 정도의 집중 수업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한 달, 2달 정도 적응하고 나면 바로 독해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읽기 개선을 반드시 시켜줘야 된다. 물론 지금 이 아이의 정상적인 레벨 조정을 보면 1레벨이 나왔습니다. 1레벨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1레벨을 일단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자. 왜? 동생도 지금 사실은 1레벨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6학년의 동생하고 2학년 동생하고 똑같은 1레벨을 한다 그러면 오빠가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시간표를 달리할 수 있어요. 오빠가 오는 시간, 동생이 오는 시간을 좀 달리 해가지고 1레벨을 같이 따로따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아이 2명을 동시에 수업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6학년 아이는 레벨 나온 대로 일단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1레벨을 진행을 해주시되 조금 빨리 2레벨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1레벨을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 아이는 동생보다는 2레벨 조정을 조금만 더 빨리 진행을 해주시고 2레벨 이상 들어갔을 때 1레벨 때는 독해 트레이닝 해주지 마시고요. 2레벨 정도 올라갔을 때 독해 트레이닝을 해주시고 1레벨 진행하는 동안에는 읽기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아이의 사실적 독해 훈련을 조금 끌어올려 달라. 3레벨 최소한 4레벨 정도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읽기 트레이닝요. 그 부분을 가지고 케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신기하죠? 동생도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예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인데 지금 현재 55% 중이 나왔네요. 55%. 저 아이도 정상적으로 테스트 때 임했다 그렇지 않았다? 임했던 아이가 맞습니다. 틀리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읽었던 경우가 맞죠. 그런데 이 아이의 분단 글자 수는 186자, 음도. 우리 원장님이 아마 뒤에서 딱 이 아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는 안 봐도 뻔히 알겠죠. 186자를 맞은 이 아이. 야, 저 아이 지금 얼음땡을 내가 해줘야 되나? 꿈쩍을 안 하고 집중을 하면서 물론 오빠도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더더욱 심할 정도로 오빠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오빠처럼 흐트러짐이 없이 정말 집중하면서 또 집중하고 그래서 이런 저학년 아이가 그렇게 흔들림 없이 집중을 할 때는 좀 안타까워요. 이거 왜냐면 본인이 이만큼의 독서 능력이 있다 없다?
그만큼 없죠. 물론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의 교과서를 우리가 읽고 이해하려면 분당 몇 자 정도? 음독 진행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몇 자? 240자 내외 정도면 2학년의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보다 조금 낮은 186자 음독 미만의 진행에 해당되는 바로 186자의 분당 글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읽죠. 저 상태라면 독서의 어떤 상태는 진행되지 않았다. 설령 아까 독서를 뭐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건 주장이에요. 우린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독서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엄마가 그래도 책을 읽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라면 그거는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읽으라고 그 하니까 아이가 읽는 거지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책이 즐거워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오빠도 55% 동생도 55%, 초등학교 2학년이 55% 나오는 거하고 초등학교 6학년이 55% 나오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러면 학습적인 이해 능력은 누가 조금 더 낫다? 동생이 조금 더 낫다. 그러나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조금은 좀 힘들다. 물론 이 동생도 공부에 대한 어떤 욕심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건 있어요. 잘해보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문해력이 그만큼은 받치지 못하더라.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에 이 정도의 분석 결과 나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노력형의 스타일.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점수를 조금 유지할 수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본인의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 점수는 그걸 유지하지 않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지금 현재 이 아이입니다. 다만 이 아이는 해보려고 하는 정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저 180자 때 나왔다, 200자 때 나왔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그래도 안 틀리려고 또 읽어보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이해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정도에 밖에 되지 않는 독서 이해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저렇게 집중하는 건 뭐냐면 뭔가 피드백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피드백이 좋은 쪽으로 와야 되는데 잔소리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조금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본다라고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뭔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엄마가 되었든지 어른들에 대한 점수로 인해서 무언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그 점수에 대해서는 좀 관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이 점수에 대해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노여움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쪽에 좀 눈치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들아. 이런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눈치를 보다 보면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고 누군가가 시켜야지 일을 하는 좀 스스로가 이렇게 뭔가를 처리하고 이런 경우는 조금 좀 힘들지 않겠는가. 물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레벨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읽기 트레이닝 1권 당연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진행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아까 오빠 진행한다면 1레벨 진행하시면서 읽기 트레이닝을 3권 정도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우리 2레벨을 올라갈 수 있도록 아까 6학년 언니는 오빠는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